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TSMC가 일본과 손을 잡고 후공정 패키징 개발에 나선다는 뉴스가 최근에 또 나왔습니다. 요즘 주가의 흐름도 썩 좋지 않고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TSMC는 그야말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투자 규모를 보면 2천억 정도니까 파운드리 치고는 솔직히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금액을 떠나서 일본과 협업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일단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향후 상황에 따라서는 스쿠바시에 생산 라인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회를 좋아하진 않는데 스쿠바시 하니까 갑자기 스키다시가 생각이 나네요. 은근히 발음이 비슷한데 뭐 아무튼 확실한 것은 후공정에 2천억을 투자한다는 거니까 후공정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운드리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얘기가 바로 미세 공정이죠. 뭐 인텔이 14나노 진입에 실패했다든가 7나노 이하 공정이 가능한 기업은 삼성전자와 TSMC밖에 없다든가 뭐 이런 말들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미세 공정하면 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얘기가 바로 EUV 노광기죠. 대당 2천억 정도 하는데도 공급받기가 여간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공급사도 한 곳밖에 없는 데다가 1년에 총 공급할 수 있는 대수도 수십 대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TSMC가 그 EUV 노광기를 공급받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고 있죠. 자, 이렇게 14나노니, 뭐 7나노니, 5나노니, EUV 노광기니 이런 얘기는 전부 다 전공정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 웨이퍼의 반도체를 완벽하게 만드는 작업까지가 전공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웨이퍼의 반도체가 아주 잘 만들어졌다고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다 만들어진 반도체를 정교하게 절단을 하고 습기나 충격에도 손상되지 않게 잘 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정기적으로 연결하는 작업까지 마치고 최종 불량 검사까지 해야겠죠. 자, 이렇게 웨이퍼에 잘 만들어진 반도체를 절단하는 것부터 최종 불량 검사까지 이 모든 작업을 통틀어서 후공정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후공정이요, 단순히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만 주로 했었는데, 이제는 성능에도 직접 관여할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네페스라는 업체가 후공정 업체로 굉장히 유명하죠. 실제로 파운드리 업체에서 후공정까지 직접 전부 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네페스 같은 업체에 외주를 주기도 합니다. 이번에 TSMC에서 일본에 투자하는 것도 바로 후공정에 해당이 되는데 그만큼 후공정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증거죠. 애플에서 모바일 AP를 삼성전자와 TSMC에게 골고루 나눠주다가 갑자기 언젠가부터 TSMC에게 몰빵한 적이 있거든요. 갑자기 삼성전자를 손절하고 TSMC에 몰빵한 이유가 TSMC에서 새로 개발한 후공정 패키징 기술 때문이라는 말이 예전부터 많이 있습니다. 자, 물론 일부의 주장일 뿐입니다. 후공정 때문이 아니라 뭐 삼성과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애플이 TSMC에게 일부러 몰아줬다는 얘기도 꽤 있죠. 제가 볼 때는 둘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도로 후공정 패키징 기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패키징 기술은 TSMC가 삼성보다 더 뛰어나다는 말이 예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비슷해졌다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파운드리에 올인하는 TSMC가 그래도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공정이든 후공정이든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TSMC와 삼성은 거의 동급 내지는 약간은 TSMC가 앞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TSMC가 일본에 투자까지 한다니까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투자 규모를 보면 2천억 정도거든요. 사실 이 정도 규모는 파운드리 업황에서 봤을 때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다행히 투자 규모는 2천억 정도로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삼성이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로 발이 묶여있는 상황이거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경이 더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예정된 투자 규모를 보면 TSMC가 30조가 넘고 삼성전자는 10조에서 11조 정도 수준입니다. 물론 이것과는 별개로 미국 오스틴에 19조를 투자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다른 지역도 추가 논의 중에 있긴 합니다. 미국 매체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앞으로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거의 30조 이상을 투자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죠. 아직은 이리저리 간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 정확히 어디에 공장을 지을지 정해진 건 없지만 지금 장소를 놓고 고민 중인 거지 일단 투자는 무조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파운드리 점유율을 보면 TSMC가 약 54%, 삼성전자는 16% 정도 됩니다. 지금도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투자를 더 많이 해도 따라가기 벅찬 상황에서 심지어 투자까지 밀리게 되면 더더욱 따라잡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땐 솔직히 일본의 후공정 2천억을 투자하는 게 그렇게까지 임팩트가 크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지금 삼성전자의 분위기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2천억도 굉장히 큰 돈이지만 파운드리에서 2천억은 어느 정도냐면요. 예를 들어서 웨이퍼에 회로를 그려 넣는 EUV 장비 한 대 가격이 2천억입니다. 어떻게 보면 장비 한 대 값을 후공정 전체에 투자하는 거니까 그렇게 위력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만약에 추가로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거나 아예 전공정 생산 라인까지 설치가 되면 그건 굉장히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삼성전자가 아무리 요즘에 분위기가 안 좋다고 해도 TSMC가 이렇게 투자하는 동안 강강술래하면서 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추이를 더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삼성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할 회사는 절대 아니죠. 분명히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고 봅니다. 추가로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제가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보다는 삼성전자가 분명히 뭔가 반격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냥 투자를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삼성전자에서 얼마 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M&A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왔고 아마 수년 내에 의미 있는 규모의 M&A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마자 여러 가지 후보지들이 막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아니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차량용 반도체 기업이나 파운드리 업체 중에 아마 한 곳을 인수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파운드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차량용 반도체 얘기는 생략하고요. 파운드리 업체 중에 지금 후보 물망으로 오른 업체가 바로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업체입니다. 지금 점유율이 6%에서 7% 정도 하거든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하게 된다면 점유율은 단숨에 20% 중반대로 뛰어오르게 됩니다. 물론 그래도 TSMC의 절반도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점유율은 많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사실 지금 파운드리 업체보다는 차량용 반도체를 인수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냥 참고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